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밥 프록터는 세상 만물은 주파수를 만들며 인간의 생각이 주파수와 만날 때 강력한 힘이 발생한다는 진동의 법칙을 밝혀냈습니다. 이 책은 진동의 법칙과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잠재의식의 습관, 즉 패러다임의 법칙을 들려줍니다.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입니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벌면서 6,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5년 후 나는 1년에 100만 달러를 벌면서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런던에 지사를 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 자라면서 듣고 믿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그중 대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다. 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이다. 피부색과 몸의 크기, 성별은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이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 법칙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도 없다.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한다. 만일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딱 한 번만 들었다면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처음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영영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운전을 어머니에게 배웠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르쳤고 나도 되받아쳤다. 그렇게 싸우는 속에서 기어를 바꾸고 클러치에서 발을 떼고 적절한 시간에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알아내야 했다. 정말 불편하고 무섭기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절차에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된다.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불편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생각은 상당히 편해질 것이다. 그 순간이 생각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바로 곁에 독초인 까마중을 심을 수도 있다. 옥수수든 까마중이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랄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자라날 것이다.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히 일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할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원해야만 한다. 존 케네디가 로켓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로 실어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미래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된다.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인생의 모든 측면을 생각했을 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싶으며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보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주지 않는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상태로라도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소망이 결과로 나타날 유일한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를 세우기만 할 뿐 도달하지 못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주지 않는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상태로라도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으면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상황을 보고 받아들인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가 상황을 지배할 것이다. 좋은 점을 찾는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다. 잘 찾아볼수록 더 많이 발견할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잊자.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완전히 버리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사하는 느낌은 멋진 진동이다. 그 진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근원과 연결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관점을 바꿔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눈을 감고 관점을 바꿔보자. 관점은 만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우리가 이미 가졌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능력과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세상을 마음속으로 보는 것이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전환하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 세상은 우리를 위해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될 유일한 문제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차분히 앉아 감사하는 일의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는지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인생의 초방위에 시작된다.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부모님이 이러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곤 했다. 물론 이웃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이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써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놀랄 것이다. 매일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야만 한다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탈출할 수 없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누구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없다. 그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돈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해야 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바빠져야 한다. 돈은 이미 갖춰진 우리의 모습을 더욱 강화하는 성질이 있다. 우리가 비열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비열해질 수 있다. 반대로 친절한 사람이라면 돈으로 훨씬 더 친절해질 수 있다. 벌 수 있는 돈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꼭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떻게 1년에 수백만 달러씩 벌어들일까? 그녀는 자기 노래가 한번 재생될 때마다 돈을 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녀의 앨범을 듣는다. 그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며 그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보상받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벌 것인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서 빠져나와 자신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정확히 똑같은 양의 시간을 살아간다. 누군가에겐 하루가 더 길고 누군가에겐 더 짧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루는 시카고의 나이팅게일과 함께 강연 행사에 가게 됐다. 행사에 앞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물었다. 나이팅게일 씨, 어떻게 해야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죠? 그러자 그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시간 관리의 달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단지 활동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카드 하나를 꺼내더니 말했다. 저는 밤에 다음 날 해야 할 일을 적어 놓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깨서 그 일을 하죠. 모두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 상당수가 실은 전혀 할 필요 없는 일들이다.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중 일부는 그냥 무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끝마칠 필요가 전혀 없는 일들인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그 존재하는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일 얻고 싶은 것을 떠올리면서 아직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다. 어떻게 의식적 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나는 당신을 위해 공부해 줄 수 없고 당신도 나를 위해 공부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몰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높은 가치를 지닌다. 다만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믿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라. 할 수 있다고 믿는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아직 갖지 못한 뭔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써야 한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외부에서 벌어질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한다. 엄마, 아빠, 나 이걸 원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원해요. 우리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을 원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단다. 또는 어떻게 그걸 얻을 거니? 라고 대답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아이는 없다. 나이가 들었을 때도 원하는 모든 것을 패러다임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키워라. 이 원칙은 인생의 어느 측면에서든 더 큰 가치로 나아가는 훌륭한 시작점이 된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여기 있음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 비상한 노력을 할 것이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일도 할 것이다. 지칠 때 달리고 피곤할 때 공부할 것이다. 셋째, 결단을 내려라.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좇으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좇기 시작했을 때 패러다임은 지옥 같은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아마도 몸시 불편해지고 우리 안의 모든 소리가 그만두라고 외칠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꽤 높다.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대한 목표를 좇고 그 외에 대부분 사람은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좇지 않는다. 여섯째,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집중은 에너지를 더하고 진폭을 넓히며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이끌고 향상시킨다. 감정은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나쁜 진동에 있는 것이며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진동에 있는 것이다. 집중은 의지의 행위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있다. 의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의지는 우리가 마음속 화면에 한 가지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능력이다. 집중한 상태일 때 우리는 원하는 대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일곱째, 스스로를 서로를 규율하라. 이 책을 60일간 매일 아침 30분간 읽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협력자를 끌어들이자. 여덟째,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라. 비전이어링은 비전과 엔지니어링의 합성어로 마음의 질서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끌어당긴다. 비전이어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마음속 화면으로 가져와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그 사람은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질서를 세운다. 감사합니다. 듣는 독서였습니다.